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걸 한번 쭉 복습을 해보고 31쪽부터 나갈게요. 우리가 이제 수투를 시작해가지고 x가 a로 갈 때 fx라는 것에 대해서 맨 처음에 배웠죠. 얘가 만약에 l이라는 값으로 딱 가까이 간다 라고 하면 이런 상태를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말하죠. l이라는 값을 수렴한다 라고 말하고, 그때 이 l이라는 값을 강효가 무슨 값이라고 했었죠? 극한값이라고 불렀었죠. 극한값. 그리고 수렴을 한다라는 것과의 반대 개념, 수렴의 반대 개념은 유나야 뭐였지? 발산이었지. 발산이란 어디로 가는 거였죠? 이거잖아. 무한대로 가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걸 우리는 발산이라고 했었고요. 발산에서 정확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무한대로 가는 것, 이 무한대라는 것은 극한값이라고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거 극한값이 무한대예요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무한대라는 건 특정한 값이 아니죠. 이거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발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자, A라는 지점에서의 이게 뭐지 강여가? 요게 뭐지? 좌극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쓰면은, 자, 이렇게 쓰면은 요게 뭐지? 우극한. 그러니까 A라는 지점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각각 존재해야 되고, 그 값이 서로 어때야만? 같아야만, 그래야만 극한값이 존재해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쵸? 이런 얘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 중에서 실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라고 했던 게 이제 부정형의 극한값을 찾는 거였죠. 부정형. 부정형이 뭐였지 정거나? 만약에 뭐 리미트 x가 3으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x, 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부정형이야 아니야? 부정형이 아니죠. 그죠? 부정형이 아닌 애들은 우리가 극한값을 찾을 때 아무런 고민이 필요 없어. 그냥 x자리에 3을 갖다 넣으면 되니까. 그치? 근데 그런 식으로 x자리에다가 값을 집어넣어서 답을 못 찾는 게 부정형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정형들을 우리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는데, 0분의 0 형태라서 답을 못 찾는 경우,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라서 답을 못 찾는 경우, 세로로 쓸게요. 또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라서 답을 못 찾는 경우, 마지막으로 무한대 곱하기 0 형태라서 답을 못 찾는 경우. 이렇게 부정형 4가지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0분의 0꼴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랬었더라? 만약에 그 다항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수분해하는 거죠. 인수분해를 통해서 0으로 가게 하는 요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루트가 있을 때는 뭐 시켜주면 돼? 유리화. 그치? 인수분해 또는 유리화를 시켜준 다음에 그렇게 해보면 이제 0으로 가게 만드는 요소가 눈에 보인단 말이죠. 그것을 약분을 시켜가지고 0으로 가게 만드는 요소를 제거시켜버리면, 그러면 부정형을 벗어나서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딱 그 푸는 과정이, 딱 그 푸는 방법이 딱 문장으로 써 있었죠. 하경아 뭐였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싹 다 나눠버린다. 그치?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차수가 가장 높은 항으로 모든 항을 나눈다. 이게 방법이었어요. 그쵸? 근데 이 방법은 사실은 풀다 보면 결국 무엇에 의해서 답이 결정됐냐면 개수에 의해서. 그치? 그러니까 차수에 의해서.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달라버리면, 분자가 만약에 차수가 더 크면 무조건 답이 뭐가 됐었죠?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 둘 중에 하나였고, 분모가 차수가 더 커버리면 민영아 뭐가 됐었지? 이런 거 있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뭐 x 제곱분의 x야.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근데 이건 2차고 이건 1차야. 이거 뭐죠? 답이 뭐야? 야,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중에서도 아주 단순한 거잖아. x를 그냥 한번 어떻게 버릴까?
지워버려. 약분시켜버려. x분의 1이잖아. x분의 1에서 x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0으로 가겠지, 그치? 그러니까 분모가 차수가 더 큰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무조건 0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 차수를 비교하시고 차수가 이제 분모 분자가 똑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중요해지는 거죠. 뭐 이런 거 뭐 3x 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뭐 이런 걸 만났다. 그럼 이때는 분모도 2차, 분자도 2차 차수가 똑같잖아. 그러한 경우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얘는 개수가 1이고 얘는 개수가 3이니까 이 극한값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다라고 했었죠. 요런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었고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얘네 둘이 이제 뼈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죠. 유리식의 형태 그리고 무리식의 형태가 있었는데 유리식의 형태는 되게 단순해가지고 문제에서 잘 안 물어본다 그랬어. 너무 쉬워가지고. 왜냐면 유리식의 형태는 그냥 힘이 가장 센 놈을 따라간다 그랬죠. 힘 센 놈을 따라간다.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마이너스 3x 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1. 자, 이런 게 이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2차항, 1차항, 상수항이 있으니까 다른 애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제일 힘이 세는 게 몇 차겠어? 2차만 따라가는 거, 2차만. 근데 2차항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어디로 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래서 가장 힘센 놈을 따라가는 거고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무조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되게 단순한 구조라고 했고요. 무리식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유리화 과정이 한번 들어갔었어요. 유리화를 시켜가지고 주로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로 바꾸어서 답이 찾아지는 그런 형태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한대 곱하기 0꼴 같은 경우에는 뭐 유리화가 필요하면 유리화도 시키고요. 인수분해가 필요한 모양은 인수분해도 시키고요. 통분이 필요하면 통분도 시키고요. 약분이 필요하면 약분도 시키고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다른 꼴로 변형시켜가지고 푸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모양들이 짬뽕되어 있는 모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모양이다. 자, 이런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배운 건데 근데 오늘은 이제 요 두 가지 형태 있죠. 부정형에서 요 두 가지 형태를 풀어내는 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미정계수를 구하는 문제를 풀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함수의 극한에서 가장 출제율이 높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31쪽이에요. 31쪽 파. 자, 이제 여러분한테 요런 식이 나올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뭐분의 뭐 이런 모양이 있는데 얘가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어요. 자, 수렴을 했는데 만약에 분모 분자를 따로따로 봤을 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라면 자, 얘가 0으로 가까이 가고 있는 상태야. 근데 이게 L이라는 값으로 수렴을 했대. 형진아, 그 얘기는 얘도 어때야만 한다라고 해석해야 돼? 얘도 무조건 0으로 가야만 0분의 0 형태가 되어야만 이런 L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분모는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0으로 안 가? 그럼 이거는 절대 L 같은 실수로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죠? 얘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얘가 0으로 가고 있는데 분자는 1로 가까이 가. 이게 뭐지?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치? 그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 되면 무조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L이라는 값으로 가까이 간다. 수렴한다라는 것은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같이 0으로 가야 돼 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강효가 느끼는 거 없어? 느끼는 거 없어? 핸드폰 안 낸 사람 있나요? 형진 냈나? 됐어? 거짓말을 하고 그래. 그런 거 빨리 내. 그리고 뒤에 프린트 갖고 와 형준아. 프린트에다가 풀 겁니다. 프린트에다. 자,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간다? 그러면 분자도 같이 0으로 가야 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거꾸로 분자가 먼저 0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는 요 L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 게 확실한데 L이 0이야. L이 0이면
그러면 분모는 0으로 안 갈 수도 있죠. 뭐 얘가 뭐 1로 가도 1분의 0도 0이니까. 근데 만약에 자 분자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이 L이라는 값이 0이 아닌 다른 실수야. 그러면 이것도 100% 얘가 0으로 갈 때 얘도 같이 어디로 가야만 한다? 0으로 가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날 문제 중에 거의 99%는요. 분모 분자 중에 하나가 0으로 가는 게 보일 거야. 그러면 나머지도 무조건 0으로 가야 돼. 이게 여러분들이 이 모양에서 얻어내야 될 조건입니다. 자 예를 들면 32쪽 먼저 한번 봐봐요. 32쪽에 요런 문제가 바로 방금 설명한 그런 거거든요. 32쪽에 필수예제 13번. 자 여기서 보면 x가 지금 1로 가까이 가잖아. 그러면 민영아 분모가 얼마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x가 1로 가까이 가면 분모는 0에 가까워지잖아.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분자도 0에 가까이 가야만 한다. 윤호야 x가 얼마가 됐을 때? 그쵸. x가 1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꼭 가야 돼. 이게 조건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 x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루트 a 플러스 1 빼기 b 이 값이 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요게 b가 루트 a 플러스 1과 같아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x 마이너스 1분의 루트 a 플러스 x가 있었고 여기 이제 빼기 b 자리에다가 b를 대신해서 요걸 넣을 거다. 어서 와라 야나. 핸드폰 넣고 자 그럼 지금 같은 모양을 만났으면은 여기서는 민영아 뭐가 필요한 상태지 지금? 이 분자를 잘 봐봐. 요런 모양 우리가 처리를 해야 돼. 어떻게 할래요? 뒤에 프린트 갖고 와야 하나? 유리화 그쵸? 요거를 요렇게 해가지고 얘의 짝꿍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봅시다. 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얘랑 똑같은 것을 분모에도 곱해요. 그러면 분자가 형진아 분자에 뭐만 남았지? 한 개만 갖고 오면 되잖아. S3방 거. 루트가 있나요? 그러니까 루트가 사라지면서 a 플러스 x 빼기 a 빼기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맞죠? 그래서 요게 사라지고 x 마이너스 1만 남게 됩니다. 분자에. 분모에는 원래 x 마이너스 1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분모였고. 그럼 보세요. 지워지는 걸 이렇게 없애고 나면 자 보인다. x 마이너스 1이 요게 0으로 가게 만드는 범인이었던 거지. 그치? 그래서 x 마이너스 1을 뭐 해주면 돼 이제? 지워주면 돼. 이렇게. 그럼 이걸 지우는 순간 강혁아 이건 이제 부정형인가 아닌가? 지웠으니까 부정형 아니죠? 부정형이 아니란 얘기는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다. 1을 이제 뭐 할 수 있다? 집어넣을 수 있다. 그죠? x자리에 1을 넣을 수 있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 여기 x자리에 1이 들어가니까 a 플러스 1이 두 개가 돼가지고요. 2 루트 a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값이 여기 맨 처음에 알려줬던 4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서준아 이게 성립을 하려면 a가 몇이어야 되겠어? 3이어야 되겠죠. 3. 그죠? 얘가 3이 돼야 좌우변이 같아지니까. 그래서 a는 3입니다. 이렇게 찾는 거. 요게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자 옆에 있는 2번도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x가 2로 가면 이게 어디로 간다는 게 보이니? 0으로 간다는 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도 어디로 가야 돼? 얘도 0으로 반드시 가야 돼. 3분의 1로 수렴을 한다 그랬으니까 3분의 1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반드시 0으로 가까이 가야 된다. 이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놈은
0으로 가까이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까이 간다 에서부터 출발을 하면은 자, 이 분모에다가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4 더하기 2a 더하기 b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쓰면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로 묶어서 쓸게요. 이 부분을 2로 묶어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되고 분자는 x 마이너스 2 이런 상태가 돼요. 아까 이 앞에 문제 풀 때는 유리화를 시켰다면 지금 이 문제는 유나야 뭘 시키면 적당할까? 이 분모를 어떻게 해봐야 될까 이제? 어떤 거? 나눈다고요? 뭘 해야지 이걸 0으로 가게 만드는 범인이 보일 것 같은데 이 분모를 뭘 해야지? 인수분해를 해야지. 그치?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인수분해 할 때 이미 우리는 x-2라는 인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무조건 써질 수밖에 없고요. 그럼 마이너스 2랑 곱해져 있는 a 플러스 2가 이 자리에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오겠죠. 그쵸? 그러면 민기야 요걸 인수분해한 식, 분모를 인수분해한 식이 뭐가 될까요? x-2하고 그렇지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게 분자에 있는 x-2하고 만나면 약분이 되면서 0분의 0이 되게 하는 요소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서연아, 지금 상태는 부정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부정형 벗어났지요. 그럼 x자리에 그냥 얼마를 갖다 둘까? 2를 갖다 넣어버리면 되죠. 2 집어넣으면 분모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그 값이 3분의 1인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뭐 a 값 나왔으면 b 값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b 값은 몇 나오니? 마이너스 2 나오죠? 그치? 요런 것이 우리가 미정계수 구하는 첫 번째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치? 하나가 0으로 갈 때 나머지도 0으로 따라갈 거다. 그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한 문제 풀어봐요. 19번에 3번. 19번에 3번 한번 풀어봅시다. 네,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잘 풀었고 가끔 계산이 좀 꼬이는 사람들은 뭐가 문제였냐면 분모를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요. 이렇게 해서 뒤에 마이너스 a 이렇게 붙어있는 상태였잖아요. 여기서 이걸 유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랑 똑같은 거에다 부호 플러스인 거를 붙이면 괜히 식만 복잡해지는 거고 일단 a로 한번 묶어주고서 가는 게 좋죠. 그래서 a로 한번 묶어가지고 루트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 놈의 짝꿍인 루트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거를 분모 분자에 곱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러면 쓱 풀릴 겁니다. 그래서 a가 얼마 나왔죠? a가 2였나? A가 2 나오고 그러면 b는 마이너스 2 나오고 요런 꼴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미정계수 결정하는 것 중에서 0분의 0꼴 그것을 활용한 문제의 패턴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다시 이제 앞장으로 가서 31쪽에 자 미정계수 결정에 요거 괄호 2번 있죠. 괄호 2번 요것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뭐냐면 답이 2하고 마이너스 2. 자 요 두 번째 거 이거는 이렇게 생긴 이제 극한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엔 x가 어디로 가요?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런데 그 fx, gx가 각각 다항함수니까 이 fx, gx들도 전부 다 무한대로 가고 있는 중일 건데 근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가 L이라는 특정한 실수로 수렴을 했어.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이런 얘기 했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만났을 때 결국 여기서는 차수가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만약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조건 얼마가 된다? 0이 돼버린다 그랬어요. 그죠? 차수 비교하는 거예요. 차수. 근데 분모보다 분자가 만약에 더 커버리면 이때는 뭐가 되죠? 이건 무조건 무한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랬고
그럼 이렇게 특정한 실수로 수렴을 한다는 것은 분모 분자의 차수가 어땠다? 같을 때만 벌어질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같을 때만. 그치? 이럴 때만 0이 아닌 실수로 수렴을 할 수가 있었죠. 그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걸 눈치채라는 거야. 아, fx하고 gx는 서로 차수가 어땠구나. 같았구나. 그걸 첫 번째, 차수가 같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 L이라는 값은 어떻게 하면 구해지는 값이었더라? 차수가 똑같을 때?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였죠.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랑 gx의 최고차항의 개수만 쏙 뽑아가지고 분수를 딱 만들면 그 분수의 값이 L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차수와 개수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 가장 출제율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문제 33쪽에 있는 거 필수예제 14번. 자, 이렇게 극한이 두 개가 세트로 나와 있는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두 개의 극한을 보면 첫 번째 극한은 리미트하고 x가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고 있죠. 무한대. 그러니까 첫 번째 요 극한은요 무슨 꼴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 이거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극한을 보시면 두 번째 극한은 서준아 x가 2로 가지.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얼마니? 0이지. 그럼 요거는 무슨 꼴일까? 0분의 0 꼴인 거야.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의 극한 하나랑 0분의 0 꼴의 극한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무한대로 가고 있는 극한 있죠? 여기에서 차수, 내가 찾으려고 하는 식의 차수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 요렇게 두 가지를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극한 있죠? 이거 숫자로 가는 거. 리미트 x가 2로 간다. 이렇게 숫자로 가는 극한. 여기에서는 뭘 찾아내시면 되냐면 fx가 가지고 있는 fx의 인수를 하나 찾으시면 돼요. 인수. 야나 인수가 뭐지? 그게 뭐냐고. 여기서 x가 2로 가지. 근데 분모가 x가 2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가? 형진아, 분모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지. 예안아, x가 2로 갈 때 분자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그걸 다시 쓰면 f2가 얼마예요? 라고 쓸 수 있어? 0이에요? 라고 쓸 수 있지. 맞니? 여기에서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fx를 인수분해를 했을 때 어떤 괄호가 반드시 있겠다? 이해하나? 그래, x-2라는 괄호가 반드시 있겠다. 요 x-2 같은 요런 괄호를 하나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극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첫 번째 극한을 다시 봐요. 분모가 지금 몇 차예요? 2차. 그럼 분자도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그치? 2차. x제곱으로 시작해야 돼. 그리고 분모의 x제곱의 개수가 2였는데 얘가 1로 수렴을 했다라는 건 분자의 x제곱의 개수도 얼마였다? 2였다. 똑같이. 그치? 그래서 2분의 2가 돼가지고 1이 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극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fx식이 2차식인데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얻은 정보하고 여기서 얻은 정보를 합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합치면은 fx는 그러면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2니까 2 앞에다 하나 써놓고요. 그 다음에 괄호 두 개겠지. 2차식이니까 1차식 두 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x-2고 나머지 하나의 괄호만 모르는 상태. 그치? 그래서 이 나머지 하나의 괄호를 우리는 x 플러스 k 이꼴로 잡아볼게요. 그럼 이제 이 k만 찾으면 fx 완성되는 거잖아. 그치? 자, 얘를 찾기 위해서 얘를 이제 어디다 해볼 거냐면 이 리미트는요 자기 할 일을 다 했어요. 차수가 2차라는 것도 알려줬고
x제곱의 개수가 2라는 것도 알려줬으니까 자기 할 일을 다 했어. 그럼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정보는 이 두 번째 극한에서 얘가 1로 수렴했다라는 걸 아직 사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찾은 요 fx의 모양을 여기 분자 자리에, 두 번째 극한의 분자 자리에 넣을 겁니다. 넣어볼게요. 얘를 여기다가 싹 집어넣어주면 요 식이 어떻게 생기냐면 리미트 x가 2로 갈 때, 자 분모도 인수분해 해버릴게요. x-2, x 플러스 1. 분자는 좀 전에 찾은 거 2괄호 x-2, x 플러스 k. 요 놈이 1인데 딱 봐도 민영아 뭐가 사라질까? 요게 딱 사라지면서 부정형을 벗어났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민영아? 2를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돼. 그럼 3분의 뭐가 될까? 2괄호 2 플러스 k가 되겠죠. 자, 요것이 1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3 곱하고 분배하면은 4 플러스 2k가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2k가 마이너스 1이고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강여가 지금 우리 fx 완성된 거죠. 그죠? fx 아까 요거였는데 그지? 여기서 k 값 찾았으니까. 네. EX 플러스 K요? 그래도 되죠? 이게 만약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요거 2를 여기다 안 쓰고 여기다 EX 플러스 K라고 쓰고 싶다는 거지? 그렇게 써도 되는데 그렇게 쓰면 K 값이 지금이랑은 조금 다르게 나오겠죠. 어쨌든 이걸 완성했을 때 식의 모양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K 자리에다가 지금 얘를 집어넣으면 2괄호 x-2 그 다음에 x-2분의 1 요거잖아. 그치? 근데 요럴 때 굳이 여기다 분수 모양을 써주고 싶지 않잖아. 그래서 강혁이 말대로 요 2를 갖다가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주면은 그러면 2괄호 아니 2가 들어갔으니까 x-2 그 다음에 2x-1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만약에 처음부터 2를 여기다가 붙여놓고 이걸 2x 플러스 k라고 놓고 계산하면 그때는 k 값이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그죠? 어쨌든 마지막에 나온 함수의 형태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얘가 fx인데 문제에서 f0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가 될까요? 2가 되겠네. 그치?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극한 두 개 같이 있는 거. 그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과 숫자로 가는 극한이 같이 있을 때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fx를 찾으시면 돼요. 자, 지금 풀어본 거랑 완전히 똑같은 문제 밑에 확인 체크 20번 먼저 한번 풀어봅시다. 20번 똑같이 따라서 한번 풀어봐. 자,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대부분 잘 풀었어요. 우리가 요 식에서 fx에 대해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은 2차식이고 그 최고차항의 개수가 2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분모의 x제곱의 개수가 1이었기 때문에 분자의 x제곱의 개수가 2가 있어야 1분의 2 해서 2가 나오는 거니까 2x제곱으로 시작하는 2차식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어내야 되고,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는 x를 1로 보냈을 때 fx가 0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fx가 가지고 있는 인수 중에 하나가 x-1이구나 라는 걸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합쳤더니 fx의 모양은 2로 시작하고요. x-1 그리고 인수가 하나 더 있는 이 모양이다.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자리에다가 집어넣고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를 계산해보면 k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계산이 될 거고요. 그럼 k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요거를 이제 마지막에 여기다가 집어넣고 극한값 구하면 되죠. 그럼 x-2가 지워지는 모양이기 때문에 x를 2로 보내면은 2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리는 거 위에 문제랑 똑같은 거고요. 자, 우리 그 밑에 것도 한번 풀어볼 건데 예. 왜 이렇게 시작해야 되냐고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의 x제곱 플러스 1분의 fx가 있는 거잖아. 이게 무한대로 갈 때 얘가 2라는 특정한 실수로 수렴을 하려면 분모랑 분자랑 차수가 어때야 돼야 하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fx가 일단 2차식이에요. 2차식이니까 몇 x제곱 이렇게 시작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그때 얘의 극한값은 누가 결정하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들만 가지고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분모의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분자의 x제곱의 개수가 얼마 있을 텐데 요거 분의 요거가 2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2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그 밑에 21번 거의 비슷한데요. 조금 그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조금 달라진 지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잘 봐봐.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fx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일단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 것 같은데 이 분모는 확실하게 2차식이잖아요. 근데 분자에 fx가 있고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얘는 2차인데 얘가 3차면 이렇게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렴할 수 없잖아. 그럼 어떤 뜻일까요? 맞아. fx가 플러스 2x 세제곱을 갖고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뒤에 붙는 마이너스 2x 세제곱하고 지워지면서 몇 차식이 되는? 2차식이 되는 형태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우리가 fx의 모양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얘가 그럼 2x 세제곱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몇 x 제곱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식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뒤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랑 서로 지워지는 일이 벌어지면서 결국 최고차가 2차인 2차식이 되는 거겠다. 그리고 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도 보이죠? 유나야, 여기가 2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요 놈의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었으니까 여기 얼마여야 돼? 2여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자리가 2구나. 이거를 우리가 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서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어쩌고 저쩌고 요렇게 나가는 식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극한을 보시면 요 놈은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분자도 어때야 돼? 0으로 가야 되니까 이거는 f 0이에요 라는 뜻 아닌가? 맞죠? f 0이에요가 되려면 이 fx라는 식이요 상수항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f0이라고 하는 건 그 fx라는 식의 상수항을 나타내는 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fx는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한 다음에 여기에 몇 x가 딱 붙고 끝나는 거지, 상수항이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겠구나 라는 것을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x가 이 모양이야 라는 걸 찾았고요. k 값을 찾기 위해서 이걸 어디다 넣어야 돼요? 1번에 넣어야 돼? 2번에 넣어야 돼? 1번에 넣어야 돼. 1번. 그죠? 그래서 1번식에다가 요 식이죠? 요 식에다가 fx자리에다 이렇게 싹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x가 한 번씩 쫙 어떻게 될까? 지워지겠죠. 그쵸? 자, 이렇게 생긴 식이니까 x를 우리가 한 번씩 쫙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죠? 그럼 남아있는 식이 2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k인데, 자, 얘는 더 이상 부정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x에다 0을 갖다 집어넣어버려. 집어넣어버리면은 요거 0으로 갈 거고 요것도 0으로 갈 테니까 k만 남게 되겠네. k가 그래서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치? 자, 그래서 fx식은요 완성됐죠?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요렇게 요게 답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원리이긴 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요거 그죠? 충분히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그지? 자, 요 페이지에서 한 패턴들이 굉장히 중요한 패턴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장으로 와보면 31쪽에 그 아래쪽에 있는 내용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자, 31쪽에 2번에 보면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x가 a로 갈 때 fx하고 gx가 각각 l과 m으로 수렴을 한다. 그런데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보다 gx가 항상 크거나 같으면 그때의 걔네들의 극한값도 항상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다를 만족한다. 근데 이제 요거보다는 2번 형태로 더 자주 나와요. 2번 형태를 우리가 편하게 샌드위치 정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샌드위치 정리.
왜 샌드위치 정리라고 부르는지는 시계 모양을 보면은 알 거야. 지금 보면 fx하고 gx 사이에 hx가 딱 사이에 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fx하고 gx의 극한값을 구해보니까 극한값이 똑같아. 얘의 극한값이 지금 l이라 그랬고 얘의 극한값이 m이라고 했는데 l과 m이 똑같아.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이 hx도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값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두 개 사이에 hx가 끼어 있는데 요 놈도 뭐 3으로 수렴하고 요 놈도 3으로 수렴해. 그럼 중간에 낑겨 있는 그 함수도 3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벗어날 수가 없다. 그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거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이거 하나의 극한값만 구하면 그 하나의 극한값이랑 얘의 극한값과 얘의 극한값이 다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 문제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fx랑 gx 중에서 만만한 하나 골라가지고 그 녀석의 극한 하나만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머지 것들은 다 똑같은 대로 수렴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의 유형입니다. 실제 문제를 보면 되게 쉬워요. 34쪽이에요. 34쪽. 자, 34쪽에 보면 자, 이런 게 딱 보자마자 이제 샌드위치인 거야. 그죠? 요렇게 생긴 유리식과 요렇게 생긴 유리식 사이에 fx가 딱 낑겨 있는데 자, 여기서 fx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구하라 했죠. 그럼 우리는 fx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걸 보내보는 거지. 자,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간다. 이거 x가 무한대로 가면 민영아 이거 어디로 갈까요? 제발 맞춰줘. 민영아 이거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이에요? 무슨 꼴? 여기서 x가 무한대로 간대. 무슨 꼴이에요? x가 겁나 커진대. 분모가 어떻게 되겠어? x가 막 10억, 100억, 1000억 막 커진대. 그럼 이 값이 어떻게 되겠냐고, 이 값이. 계속 커지겠지. 그럼 여기 분모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무한대로 가잖아. 분자는요? 무슨 꼴이야, 그러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오늘 계속 얘기한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차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 몇 차야, 몇 차? 둘 다 분모 분자가. 2차, 차수가 똑같지. 차수가 똑같으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보는 거잖아. 분모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3이고 분자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1이지. 그럼 다시 말해봐. 이 녀석의 극한값 얼마예요? 3분의 1이에요. 그지? 그럼 봐봐.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 자, 이거 극한값 얼마야? 3분의 1이에요. 그지? 맞니? 그럼 이 문제 답도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3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 얘 가운데 껴있으니까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입니다. 그쵸? 어? 예, 원래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3분의 1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바로 밑에 있는 것도요. 이렇게 생긴 식인데 이번에는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자, 식은 이렇게 생겼는데 극한값은 뭘 찾고 싶냐면 요 놈의 극한을 찾고 싶대요. 그러면 이 놈이랑 똑같은 모양을 일단 만들어 줍시다. 우선 제곱이 붙어 있으니까 요걸 요렇게 제곱을 해줄게요. 이렇게 제곱을 해줄게. 그러면 나머지도 다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지금 양의 실수 부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맘 놓고 제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부등식에서 함부로 제곱하면 안 되죠, 양변을. 근데 지금은 양의 실수들이니까 제곱해도 대소관계가 안 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군데를 전부 다 x제곱 플러스 1로 또 나눠줘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값도 무조건 양수인 게 보장되는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등식을 이걸로 나누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지? 이게 만약에 식의 모양이 이렇지 않고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이제 얘가 복잡해지는 거야. 근데 이거는 x자리에다 뭘 넣어도 무조건 양수잖아. 그래서 이걸로 다 나누어도 부등호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생각해보면 자, 요게 얘 하나 어디로 수렴할까? x가 무한대로 가면
전개시키면 이거죠? 자 이거 어디로 수렴할까? 우리 민영이하고 예안이는 오늘 10시에 끝나고 나랑 대화 좀 합시다. 이거 도저히 수업 진행이 안 되네. 서준아, 이거 어디로 가니? 구로 가죠? 구로 간다. 예안아, 왜 구로 가니 이거? 왜 구로 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얘도 2차고 얘도 2차잖아. 근데 얘는 2차항의 개수가 1이고 얘는 9잖아. 그러니까 구로 가는 거라고. 얘는 어디로 갈까 예안아 얘?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얘도 달리 갈 데가 있나? 없죠. 답이 뭐예요 그러면? 9다. 그치?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밑에 문제들 풀어보면 실제로 굉장히 쉽게 풀릴 겁니다. 이런 게 샌드위치 정리. 자, 그 다음에 35쪽으로 가서 요거는 좀 어렵다. 예, 활용인데 이런 도형에서 특정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극한 리미트 a를 무한대로 보내봐라 라는 건데 우선 이 그림에서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요런 점. 자, 요 점을 뭐 a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내가 x좌표를 t라고 하면 y좌표는 형진아 자동으로 뭐가 될까? 그렇죠. x자리에다 t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자, 그럼 그랬을 때 이 길이가 강여가 얼마니 요 길이가? t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의 길이도 얼마일까요? t겠지. 그러므로 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뭐라고 표현돼? 2t라고 표현돼요. 2t. 맞죠? 세로는 우리가 방금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잖아. 그럼 여기 길이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이 점을 활용한다면? 아, 여기다 또 2배 하나요? 여기다 2배 해야 돼요? 이 y 값 자체가 이 길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는 그냥 마이너스 at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지? 자, 그리고요. 이 정사각형의 넓이 있잖아.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식으로 표현해보자. 서준아, 가로가 2t잖아. 근데 정사각형이잖아.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죠? 4t제곱이야. 넓이는 4t제곱이야.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a에 대한 식을 찾고 싶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극한을 찾는데 a를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 그러니까 이 sa는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긴 한데 a로 표현되어 있는 넓이여야 해. 근데 지금 우리가 찾은 넓이는 t로 표현되어 있는 넓이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t에 대한 식을요 a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되냐면 그럼 t가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찾아야죠. 그래서 그걸 여기 t자리에 집어 넣어줘야 그래야 a에 대한 넓이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이걸 활용해 볼게요. 가로가 이거고 세로가 이건데 이 정사각형이니까 둘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되니까 같다라고 놔. 마이너스 at제곱 플러스 a는 2t하고 같다. 근데 생각해봐. 우리는 지금 이런 모양을 찾고 있는 거야. 이런 모양. 그래서 이 식의 주인공을 누구로 볼 거냐면 t로 볼 거예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볼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a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a는 0이죠. 이거 2차 방정식이니까 그냥 편하게 부호 한 번씩 바꿀게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부호 한번 바꿔주고 자 이렇게 생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그 해를 찾을 거예요. 뭐 해버리는 게 속편하겠어? 2차 방정식 풀 거니까 근해 공식 써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근해 공식을 쓴다면 t는 이렇게 시작하겠죠. t는 한 다음에
자,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을 써볼게요. 짝수 공식 그러면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 그리고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t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를 나타내는 값이기 때문에 양수여야 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떼고 자, 요게 지금 t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우리 목적대로 넓이를 나타내는 식에 있는 요 t자리에다가 얘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래서 자, 4가 앞에 붙어 있고요. 자, 얘를 그대로 제곱해서 넣는 거니까 분모는 a제곱이고 분자는 루트를 먼저 쓸게. 루트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을 통째로 제곱한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전개 한번 시킵시다. 이게 결국은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SA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겠고 자, a제곱분의 4 해놓고 이거 정건아 이거 전개하면 뭐예요? a제곱 이거 완전 제곱식. 플러스 1 2 루트 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자 이렇게 써질 거고요. 그러면은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a제곱 분의 4 분배시킬게요. 4a제곱 그 다음에 4가 여기 붙으니까 마이너스 8 루트 1 플러스 a제곱 그리고 1이랑 더해서 2인데 4가 분배되니까 플러스 8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습니다. 다 했어. 그럼 이게 SA야.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다가 뭐만 달아주면 돼? 리미트 A를 무한대로 이거 달아주면 돼요. 그쵸? 그럼 여기 앞에 리미트 A를 무한대로 이게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이게 지금 무슨 꼴이 돼버리는 거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고 2차잖아. 그치? 요 뒤에 있는 요 A제곱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2차라고 인정해주면 안 되지. 이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건 차수가 1차예요. 그럼 결국 2차식은 2차항은 요거랑 요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는 거야? 그치? 1분의 4가 돼가지고 답은 4 이렇게 풀리는 겁니다. 요 필수예제가 조금 어려웠고 그 밑에 있는 25번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기가 좀 쉬워요. FT를 찾기 쉬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우리가 단톡방에다가 올려줄 건데요.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업 영상도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개념원리 문제 중에서 필수 예제만 풀이한 거 요거 영상도 올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RPM 중에서 고난도 문제들만 골라서 풀이한 영상도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히는 문제들 있으면 영상을 활용해서 일단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은 와가지고 2층에서 조교쌤하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2층에 내려가서 이제 첨삭을 진행을 할 건데 오늘부터는 1일 십제가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면 1일 십제부터 먼저 한번 하시고 근데 1일 십제는 오늘 처음 온 두 사람은 빼고 나머지는 다 1일 십제 10문제부터 끝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재 개념 원리는 지난 시간 숙제가 29까지였고 그죠? RPM은 14까지만 할게요. 14까지만 요렇게를 오늘 다 끝내면은 오늘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개념 원리는 37까지 RPM은 17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숙제 해가지고 목요일날 오시면 된다. 수고했어요.